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기업기술혁신 BBL 4팀입니다. 그럼 최종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의 근육 부상, 즉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의 근력의 비율이 60% 이하로 하락할 시 위험도가 상승하는 이론을 사용하여 부상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접근이 쉬운 근전도 기기만을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표였습니다. 즉 근전도와 근력의 비례 관계를 이용하여 근전도에서 근력을 추정하는 연구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등적성 수축을 통해 가장 측정이 잘 되는 피크가 높은 부분으로 5개의 근전도 부착 부위를 선정하였고 이를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5번의 시도 중 첫 회를 최대 근력으로 측정하고 이후 4회를 일부러 힘을 빼고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처리한 두 그래프의 구간을 보시면 첫 번째 시도를 따라 가장 높은 근력과 근전도가 측정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근전도와 근력은 비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육을 통한 부상 방지 비율을 추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작하였는데요.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60% 미만 시 부상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방법에 따라 원본 데이터를 총 90개 얻었으며 이후 20Hz에서 500Hz 사이의 주파수 대역을 필터링하여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하고 전력선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60Hz 신호를 제거하였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덱스와 근전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두 기기의 데이터가 동일한 구분에서 일치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필터링과 동기화된 데이터에서 신호의 면조가 같은 중요한 특징을 추출해 예측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허벅지 근육의 수축 운동 시 측정된 근전도 데이터를 보여드립니다. 대퇴사등과 햄스트링의 근전도와 바이오덱스의 근력 측정 결과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할 때 각 개인의 운동 시간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중앙을 기준으로 1조씩 분리하여 절대값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데이터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리하여 비교 분석이 용이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신호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area, add, RMS, variance 등의 특징을 추출했습니다. 각 특징을 사용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테스트 데이터를 통해 예측 성능을 평가한 결과 가장 낮은 오차를 기록한 특징을 선택했습니다. area는 신호의 전체 크기를 나타내며 근육의 수축 강도가 강할수록 피크 값이 커집니다. add는 신호 값의 흉합으로 둘 다 근력의 피크가 커질 때 근전도의 진폭이 커지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RMS는 근전도의 진폭이 커짐으로 그에 따른 치료값도 커지는 것을 이용하였으며 variance는 근력이 커지면 데이터의 흐려짐 정도도 커지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이제 근전도 센서 5개 특징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학습 데이터 결과를 보여주는데 주요 평가 지표로는 MA와 RMSE를 사용하였으며 둘 다 값이 낮을수록 예측 오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습 데이터에서는 area가 가장 낮은 MA와 RMSE를 기록하여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바이런스와 add는 MA는 낮지만 RMSE가 높아 예측 편차가 컸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area가 낮은 RMSE를 유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예측 성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area를 선택해서 예측 모델을 학습시켜 높은 정확도로 근력값을 예측할 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습한 모델의 예측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RMS와 상관계수 R입니다. 상관계수는 예측값이 실제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며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1에 가까울수록 두 값이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먼저 왼쪽 그래프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값 사이의 평균 오차를 나타내는 RMSE 값은 10점 사이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왼쪽 그래프에서 파란색 점 실제값과 주황색 점 예측값이 대부분 비슷한 위치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는 오른쪽의 바이런스와 대조적으로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서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수행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파란색 점이 검은색 직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 예측값과 실제값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상관계수는 0.14로 매우 낮아 이 모델이 바이런스 특징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rea를 주로 특징으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대퇴사두근의 근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area를 주요 특징으로 근력값을 예측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퇴사두근의 힘은 0에서 250Nm의 사이의 범위로 측정되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RMSE는 14.71로 파란색 점과 주황색 점이 대부분 비슷한 위치에 분포해 있어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가운데 그래프에서도 파란색 점이 직선과 가깝게 분포해 있으며 상관계수 0.95로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예측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파란색 점이 검은색 직선에 가깝게 분포해 있으며 상관계수 0.91로 모델이 테스트 데이터에서 높은 예측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토크가 나오는데요. 토크는 물질 회전력을 나타내며 근육이 생성하는 힘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RMSE는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예측한 토크값이 실제 토크값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정확한 토크 예측은 근육의 힘과 기능을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낮은 RMSE 값은 예측 모델이 실제 토크값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모델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근전도의 햄스트링의 근전도 데이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RMS와 상관계수를 통해 예측 모델의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AR을 사용한 예측 모델이 햄스트링과 대체사원의 근력값을 매우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실험 데이터와 실제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실제 상황에서 다칠 수 있는 부상 위험도를 측정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특정한 근전도의 값이 근력에서 정확하게 분류되는 LAR 모델을 사용한 것은 매우 높은 유의미성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자체평가 및 예상도입니다. 첫째, 근전도와 근력 간의 상관관계를 저희는 입증했습니다. 근전도 데이터를 통해 근력 활동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력값을 예측했습니다. 높은 상관계수를 통해 근전도 신호가 근력 변화를 잘 반영함을 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근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이번 연구를 통해 일반인도 고가의 바이오덱스 장비 없이 근전도 기기로 부상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저렴한 기기로도 근력 상태를 평가하고 부상 위험도를 사전에 추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적인 건강 관리와 스포츠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근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소와 같은 다양한 전자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활치료, 보조기기,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근전도 신호를 통해 스마트 가전제품을 제어하거나 맞춤형 피트니스 장비를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근전도 데이터를 통해 근력 상태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희는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비싼 장비 없이도 근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일상생활에서 건강관리와 부상 예방, 재활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하며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